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사의 유학 이야기 100회 100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영어 한마디는 아니고요. 그 전에 제가 이런 정보를 갖다 흘리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새끼가 무슨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학원 강사였더라. 알고 보니까 유학원 원장이었더라. 뭐 유학원의 실장이었더라.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과 만날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영어 학원 강사라든가 유학원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순수하게 이익이 남는 장사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죠. 당연히 이제 틀릴 수 있어요. 장사가 아니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경험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 한 다음에 나중에 저에게 뭐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저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100%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찾아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필터링해서 통계적으로 맞는 거를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무조건 그게 맞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100회에서 제가 또 한 번 얘기하는데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미인회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학원에 가보니까 요즘은 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미인회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젊었을 때 미녀하고 얼굴이 예쁜 여자애랑 그 영어 회화를 하나 보다. 야, 영어 선생도 얼굴이 예쁘지 않으면은 영어 선생 못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미인, 그렇잖아요. 미국의 미도 아름다울 미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미가 미국 사람이란 뜻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말이 바뀌어서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서 원어민, 그쪽 나라의 원주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원어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미인회화라는 말이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회화를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말을 하려고. 아니면 또 갑자기 문법을 한다든가 쓰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니라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이제 책을 한 권 사세요. 뭐 쉬운 영어책을 영어로 된 영어책 책을 사서 읽으시다 보면은요. 이 말은 내가 사용하고 싶다 나중에. 또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I'm a boy, I'm a girl 이 말에 감동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말은 감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책을 보다가 읽다가 감동을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글을 줄을 그으세요. 줄을 밑줄을 쫙 그어야 이것이요. 그거 나중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자신의 생활에서 그러니까 영어 회화할 때 아니면 글을 쓸 때 사용하시라 이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영어를 다 한 장을 다 베껴서 회화를 하라. 당연히 하면 좋겠죠. 그러나 영어 어떤 소설책에 아니면 피터팬이라든지 뭐 신데렐라든지 이런 책에 한 장의 내용 전체가 그대로 어떤 사람과 회화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못하죠. 그런 회화가 어디 있어요. 그런 회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한 줄, 뭐 어쩌면 한 단어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단어를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막 외우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줄을 긋고 한두 번씩 다시 보시라 이거죠. 그 책을 열어보시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런 뜻이었는데 내가 사용한 적 있었나? 아니면 혹시 영화에서 본 적 있었나? 그 후에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걸 갖다가 반복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몸 자체가 자연스럽게 영어권 쪽, 그러니까 원어민 쪽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 한국에 있는 뭐 성문 영어 무슨 문법책이라든가 한국에서 만든 영어책, 이 사람들은 이제 짜집기 해서 요즘은 짜집기 해서 만들거든요. 그 사람들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짜집기 해서 만들다 보니까 문장 자체가 좀 약간 어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 사람이 한국 소설책을 갖다 짜집기 해서 만들었다.
그럼 약간 어색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발행된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그런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00% 영어에 집중을 할 수도 없고 당연히 그 영어가 왜곡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냥 단순하게 영어책, 좀 간단한 영어책을 사서 그 영어책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라든가 또는 이 문장은 내가 쓰고 싶다. 이게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발견했을 경우에는 거기다 밑줄 그고 사용하시면 된다 이거죠. 근데 사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어 단어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단어 쓸까? 이런 문장을 쓸까?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준비해두면 언젠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법이라든가 그 문장이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장이다. 그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장인데 어려운 문장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미국 문화, 영국 문화, 영어권의 문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화다. 그럴 경우엔 그 영어 문장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외국에 유학 온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뭐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영어를 자기의 영어 실력을 이제 발휘하려고 뭐 간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내 책자라든가 인터넷 웹페이지 이런 데다가 영어를 쓰는데 그 영어가 잘못된 영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그러면 공무원의 그 높은 사람들은 왜 그걸 갖다 지적하지 않을까? 결론은 그 사람들은 잘못된 영어를 문법을 맞거든. 주어 동사 나오거든. 문법 맞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해 못한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체계에서 다시 유학 간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영어를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 문화, 한국에서 가르치는 영어 자체를 믿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만드시라 이거죠. 오늘 소개할 책은요. wet work, 척척한 축축한 일. wet은 영어죠. W-E-T, 젖었다. wet. work는 일하다, 역사, 일하다, 일, 직업, 여러 가지 뜻이 있겠네요. 노동, 이런 뜻이죠. 좀 특이한 건 역사란 뜻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wet work라는 소설책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한 20년 넘었나? 그 전에 이 책을 산 것 같은데요. 필립 넌만이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필립 넌만. 특별히 안 찾아봐도 돼요. 좀비에 대한 책인데요. 이 책에 이제 제가 줄을 거는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요.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His mind raced. His mind raced. His mind raced. His heart pumping. His mind raced. His mind is busy. I was excited, anxious. 우리 마음이 급하다고 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급하다, 뛴다, 걱정된다, 흥분된다. 사실 마음이 급하다란 말은 우리나라 말도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죠. 조바심이 있다 할 때,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싶다, 아니면 갖고 싶다, 그러니까 흥분했을 때인데, 이럴 때 두 가지 뜻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나쁜 점이 있고, 하나는 좋아서 이제 흥분한 그런 경우가 있겠죠. Mind race. His mind raced. 그의 마음이 경주를 했다. 뛰었다 이런 뜻이 안 맞아요. race. His mind was busy. 그의 마음이 바빴다. 그렇죠. I was busy 이러면은 나는 바빴어. 근데 I was busy란 말은 이게 무슨 그냥 단순하게 내가 흥분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바빴다. 이 말은 내가 바빴으니까 심장이 뛰었겠죠. 힘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I was busy란 말은 내가 마음이 조급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사실 I was busy란 말에는 I'm tired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이건 이제 토플 시험이라든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경우에 그 말이 어떤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다. I wish 해버리면요.
절대 일어난 일이 아니다. I wish 하면은 무조건 not을 찾아야 돼. not. I wish 뭘 했다. I wish란 나는 하고 싶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I was busy 하면은 I was busy 하면은 그 사람 바빴구나. 그럼 지금 피곤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뜻이죠. 아니면 I was busy 하면은 그 사람이 바빠서 뭔가를 못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 was busy. 뭔가를 못했겠구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했겠구나. 숙제는 못했겠구나. 적어도. 아니면 친구를 못 이렇게 일이 바빠서 친구를 못 만났구나. 일이 바빠서 그 시간에 못 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His mind raced. 이렇게 된 거는 조급하다, 급하다,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서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걸 말합니다. His mind raced. 이게 회화에서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좋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우리 담배를 못 끊잖아요. 끊으려는데 뭐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뭐 콜드 터키라는 말도 있고요. 콜드 터키. 차가운 칠면조가 돼버렸어. 한마디로. 담배를 못 피우면 손발이 떨린다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춥잖아요. 추우면 이렇게 떨리잖아요. 아마 칠면조가 따뜻한 날씨에 사는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콜드 터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추위에 약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가잖아요. 유혹에 넘어갈 경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desire just rolled back. The desire just rolled back in. The desire just rolled back in. And I smoked. 나의 욕망이 just rolled back in. 다시 굴러 들어왔다. 나의 욕망이 다시 굴러 들어왔다. And I smoked. 담배 피는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The desire just rolled back in and I reached 뭐 7-Eleven? 담배 이름이 뭐죠? 제가 담배를 안 펴가지고요. 말보로. I reached Marlboro ca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desire just rolled back in. 굴러 들어왔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펌킨이 굴러 들어왔다. 행복이 굴러 들어왔다. 이런 말 있잖아요. roll back in. roll back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롤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학교에 다시 굴러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월마트 있잖아요. 가을에 뭐 봄에 특히 가을쯤 되면은 이제 월마트에서 학생들이 이제 다시 학교를 들어가니까 학교 가기 전에 뭐 문방구 용품 뭐 사고 또 가을에 사람들이 그 방학이 끝나면은 살 게 없는데도 사실 쇼핑몰에 가서 뭐 사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연필도 다 아무 이상 없는데도 연필 한 자를 사고 싶고 또 뭐 공책이 노트 요즘은 뭐 노트패드가 있지만은 노트가 다 있는데도 그냥 노트 한 권 새 걸로 사고 싶고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마트에 가면은 롤백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스쿨 롤백 뭐 롤백 뭐 스쿨 타임 뭐 스쿨 이즈 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굴러 들어왔다 뭐 이런 뜻이죠. The desire just rolled back in. 내 마음속으로 굴러 들어왔다. 욕망이 and I smoked. 이런 표현이 되죠. 이걸 갖다 이제 다른 문장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이 욕망이 굴러 들어왔다. 다른 표현이죠. The wind just rolled back in. 바람이 다시 불어 들어왔다. 찬바람이 다시. The cold wind rolled back i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I turn on the heater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말 해볼까요? 내가 그 아이를 팔로 감싸 안았다. 감싸 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감싸 안았다. 그럼 hug죠, hug. 근데 이제 표현을 더 멋있게 하자 이거죠. Open arms. I open arms and hug. 이렇게 될 수도 있죠. I welcome a person. 환영한다. With two arms. 두 팔로 사람을 환영했다. 그럼 결론은 안았다는 뜻이겠죠.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허그잖아요. 또 단체로 허그할 때는 농담 반 진담 반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단체를 이렇게 껴안잖아요. 그러면 그룹 허그 합니다. 그룹 단체를 이제 허그하자고. 그래서 그룹 허그 하자 그런 표현을 쓰죠. 내 팔로 감싸 안았다. 한번 해볼까요? 남자가 여자를
She wrapped her in his arms. She wrapped her in his arms. 반대로 해볼까요? She wrapped him in her arms. She wrapped him. She wrapped him. 우리 래핑 알죠? 래핑. 물건을 싸다, 쌓는 거. 그게 바로 팔로, 자신의 팔로 사람을 감싸 안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he wrapped him in. 팔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안쪽으로. 그래서 wrapped in. 안쪽으로 감싸 안다. She wrapped him in her arms. 두 팔이죠. arms. 안쪽이니까. 그래서 in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she wrapped him with her arms. with란 말을 사용해도 됩니다. with. in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녀가 그 남자를 감싸 안았다. 무슨 어느 쪽으로? 자신의 팔 안쪽으로 감싸 안았다. 표현이 달라요. 봐요. She wrapped him with her arms. 그녀의 두 팔로 그 남자를 감싸 안았다. 똑같은 표현이지만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약간 다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언어에 재미를 더하는 거죠. 언어에. 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휴지 한 장 뽑아. 휴지 좀 한 장 뽑아. 그래. 뽑다. pick it up. 이렇게 되는 거죠. pick up. root out. 우리 뽑다를 갖다가 root out이라고 하죠. root out. 뿌리를 뽑다 해서 root out이라고 합니다. root out. root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 근데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produce a Kleenex. produced a Kleenex. 클리넥스를 생산하다. 실제로 제가 클리넥스의 화장품을, 휴지를 갖다가 생산합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클리넥스 티슈를 갖다 거기서 뽑아내다, 한 장을 뽑아내는 걸 produced a Kleenex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이 produce란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I produced dinner. I produced spaghetti for everybody.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 이 프로듀스란 말은 사실은 무조건 100% 그냥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 이런 게 아니라 상상을 해내다, 물건을 만들어내다, 집다, 하여튼 내 손에 지금 없는 거 그걸 갖다가 있게 하다, 필요한 게 지금 나타난 거죠. 한마디로 그걸 다 프로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PD 있잖아요. PD, 프로듀서. PD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연기지 않습니까? 연기. 그 시간이 지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뭐 당연히 기술로 인해서 녹화를 하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내가 말을 하고 녹음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이 현재성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컴퓨터 한 대가 있다. 그럼 그 컴퓨터는 장소를 이동해도 항상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생산할 수 있다. 이제 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책에 나와 있던 대로. I reached into the glove compartment. Produce a Kleenex. I reached into the glove compartment. Produced a Kleenex. 내가 글로브 박스 있잖아요. 글로브 박스. 우리 운전자 옆에 앉은 사람, 조수석이죠. 조수석에 앉은 그 앞에, 손 앞에 글로브 박스라고 있죠. 뭐 집어넣는 것. 거의 보통 이제 보험회사 보험 카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동차 뭐 등록증 이런 걸 넣어놓는데요. 거기에 이제 클리넥스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휴지에. 그래서 그 사람이 I reach는 도달하다, 만지려고 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reach compartment 해도 되거든요. 근데 글러브 컴파트먼트는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깊숙하게 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into라고 했어요. reach into. I reached into the glove compartment. 보세요. I reached compartment and produced a Kleenex.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I reached into the glove compartment, produced a Kleenex. 다시 해볼게요. I reached in the glove compartment, produced a Kleenex. 뒤에 나오는
클리넥스의 동사 프로듀스,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휴지를 뽑잖아요. 한마디로 휴지를 상자에서 뽑아내는 거죠. 잡아 당기는 거잖아요. 잡아 당기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어떤 동작이 움직이고 있죠. 잡아 뽑아내는 거잖아요. 뽑아낸다는 것은 안에 박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reach, 도달했다, into라고 표현을 해요. into, 안으로 훅 들어갔다 이거죠. 안으로 훅 들어갔다. 그러니까 reach, 어떤 compartment, 그러니까 상자 안에 그냥 앉아 있는 걸 갖다 집어냈다. 이럴 경우에는 상자 안에 있는 걸 집어냈다. 그러면 어쩌면 I reach in the glove compartment, pick up clean tissue bo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뽑아냈잖아요. 클리넷 티슈 박스는 그대로 놔두고 휴지 한 장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도가 빨라요. 느릴까요? 티슈를 뽑아낼 때 아주 살살 뽑아내는 사람은 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into라는 거는 옛날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in하고 into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I arrive into Paris. I arrive in Paris. 내가 파리에 도착했다. I arrive into Paris. 내가 파리에 도착했다. 똑같은 말인데 영어에서 한국말로는 똑같은 표현인데 파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강하냐에 따라서 into가 되고 i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reach into the glove compartment, produce a Kleenex. 제가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클리넥스를 갖다 뽑을 때 클리넥스 보통 어떻게 합니까? 휴지를 뽑을 때 특별히 무슨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뽑듯이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콧물이라든가 갑자기 커피를 쏟았다든가 갑자기 김치가 튀었다든가 이럴 때 갑자기 티슈를 갖다 팍 뽑잖아요. 그래서 reach into the glove compartment, produce a Kleenex 이런 표현을 썼다 이거죠.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표현을 한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죠. The desire just roll back in, produce a Marlboro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내 욕망이 담배를 끊지 못할 욕망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담배를 생산해냈다.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는요. 브랜돈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브랜돈 유니버시티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브랜돈 유니버시티는 캐나다에 있고요. 이 학교가 어디에 있냐면요. 미국으로 따지면요. 노스다코타라는 곳이 있어요. 노스다코타. 거의 정중앙에서 북쪽으로 캐나다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요. 캐나다의 가장 밑에 부분에 브랜돈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완전 시골이죠. 어떻게 보면요. 지역에 유명한 곳이 어시니보인 공원이 있고요. 어시니보인 공원이 있고요. 브랜돈 유니버시티에서 하여튼 소개해 보겠어요. 제가 이 대학교를 소개하는 이유가요. 학비가 일단 한국하고 거의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 1년 30학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7,587불이에요. 그 외에는 이제 생활비는 당연히 이제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국제학생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캠퍼스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 아르바이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 이름이요. 마니토바라는 곳입니다. 마니토바 브랜돈 유니버시티 4년제 대학이고요. 이 학교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좀 재밌게 일단 4년제가 있고 2 더하기 2+2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한국에서 2+2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학원에서 한국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2+2 프로그램 그런 것도 대부분 가짜고요. 그러니까 명문대학을 간다 이런 건 다 가짜예요. 그 정도는요. 사실 미국의 2년제 대학교 들어가서 그 후에 4년제로 가는 게 더. 근데 이제 제가 자세히는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한국에 2년 다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1년 프로그램 있다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이제 받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좋은 학교 이름을 딴 뭐죠?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다른 캠퍼스 무슨 성남인가 어디 캠퍼스를 갖다 진다니까 아이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 이제 본교 말고 분교 캠퍼스, 어떤 분교 캠퍼스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보통 분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본교로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무슨 공부를 좀 하다가 미국의 분교를 가서 졸업을 한다? 이건 조금 좀 속는다. 그러니까 명문대학교가 아니라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교하고 본교를 절대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분교, 본교 이런 구별이 별로 거의 없어요, 사실. 물어보긴 해요. 사람들이 어느 학교 졸업했다, 뭐 UC 버클리 졸업했다, UC 졸업했다,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졸업했다. 그러면 어디 졸업했어? 버클리 졸업했어? LA 졸업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산타 바바라 졸업했어? 그러면은 뭐 그렇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버클리 졸업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차별을 하지는 않지만 그 와중에 아주 약간의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졸업식에서 저 사람이 분교 학생이래 본교 학생 이런 차별은 없습니다. 근데 저의 목적은 뭐냐면은 분교를 가든 본교를 가든 일단 학비가 싸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를 따라 이거죠. 그래서 분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뭐 4년이든 3년이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장학금을 받고 어떤 대학이도 지원해서 뭐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분교라 해서 얘를 차별하고 본교라 해서 얘를 갖다가 뭐 월등히 대해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분교를 졸업한 사람이 내가 명문 대학교를 졸업했다 하면서 한국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냥 떳떳하게. 근데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는 그 문화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대학교에 분교를 졸업했는데 퍼듀에 분교를 졸업했는데 그냥 퍼듀 라파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 아니면 라파에 졸업했냐 그러면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 이거는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자, 브랜든 유니버시티는요 분교 본교 뭐 자식 없고요. 이 학교가 일단 학비가 쌉니다. 제가 그랬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괜찮아요. 디그리 프로그램도 있고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 2년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거기서 졸업하고 다시 브랜던으로 2년. 뭐 당연히 거기서 그 2년제 대학교에서 1년만 공부하고 와도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시니보인 커뮤니티 칼리지인데요. 이 학교가 2년제인데 4년제 대학을 들어올 수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 학생들 또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 성적이 안 된 경우가 있겠죠. 브랜든 유니버시티라는 곳에. 이 브랜든 유니버시티가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시니보인 2년제 대학교를 갔단 말이죠. 거기서 2년 꼭 졸업을 하고 그리고 브랜던으로 가란 뜻은 아니에요. 1년 졸업하고 1년만 하고 브랜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이 학교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브랜던 유니버시티 엔지니어과 엔지니어링은요. 미네소타 주립돼 있죠. 미네소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미네소타인가요? 그렇죠. 유니버시티 미네소타. 저 손석희 씨가 나온 데죠. 이제 석사. 좋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와 연결이 되어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A하고 A 과정을 끝내고 B 과정을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C 과정만 남은 거야, 한마디로. C, B, C, D 뭐 이렇게 남는 거예요. 1, 2, 3, 4라죠. 1, 2를 끝냈어요. 이제 3, 4를 하면 돼. 뭐 1학년 1, 2학년 2, 3학년 3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이제 보통 제가 나온 학교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작은 학교에 어떤 과목을 갖다 인정을 안 해줘요. 아, 되게 치사하죠, 이 새끼들, 개새끼들. 왜 그런지, 아마 자신들 세계는 뭐, 지들이 공부 잘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학교 있고,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학교를 갖다 트랜스퍼 할 때, 제가 트랜스퍼를 할 때, 저는 이제 여러 군데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트랜스퍼 할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학교들을 지원을 했는데, 고만고만한 다 주립대죠. 제가 사립대 지원을 안 했어요. 사립대는 비싸니까 저는 원래 사립대 자체를 갈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지원을 하는데 그 학교 중에서 어떤 한 과목을,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과목을 인정을 안 해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학교가 다 그 과목을 인정을 해줬는데 그 학교만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들 말이야, 레벨이 있나 보지? 뭐 이 3학점인데 학점이 3학점이잖아요. 아깝잖아요. 3학점을 갖다가 30만 원씩 하면 90만 원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300불씩 잡아도 90만 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공부를 했는데 이 새끼가 학점을 인정 안 해주네. 근데 다른 학교들은 다 학점을 인정해줬는데, 3학점을 인정해줬는데 그 학교만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그 여러 군데 학교 중에서 가장 랭킹이 높은 게 어느 곳일까 했는데 그거더라.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죠, 사실은. 상당히 어리석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유니버시티가 약간 좀 랭킹이 낮다 이거죠. 랭킹으로 따질 수가 없네요. 근데 하여튼 그런 학교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가 나쁜 학교는 아니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1, 2를 했는데 여기 있다가 아니면 또 4학년 대학교를 졸업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3학년까지 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그 학교에서 나의 1, 2를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트랜스폰 학교에서 1, 2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또는 그 전공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하든지 할 수 없든지. 아니면 이제 1, 2를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걸 교양 과목으로 빼고 전공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받아줄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과목으로 학점을 받을 것이고, 이건 그러니까 1은 이쪽에 1로 되고 2는 2가 되고 이렇게 되는지, 1이 0.5가 되고 2는 1이 되고 이렇게 될지,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메일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다니다가 미국으로 트랜스퍼 할 경우에는 그 대학교의 어떤 수업의 번호, 그 번호를 갖다가 이 수업으로 인정해 주는지를 자세히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은 다 날아갑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제가 직접 봤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군데 학교를 다니고 살았기 때문에 대학교의 시스템 자체를 알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제 학점이 인정 안 받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 센 학교를 갔을 때 그때 한번 3학점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당연히 제가 다른 학교 가면 이제 인정받을 거였죠.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어떤 학교가 더 나을까 그 생각하다가 그 3학점을 포기하더라도 그 학교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2학점 이상 공짜니까 15학점을 들어버린다든가 17학점을 들어버린다든가 20학점을 들어버리면은 그 3학점 날라간 3학점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일단은 그 3학점이 날라간 거는 좀 아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학교는 안전하게 미네소타, 유니버시티 미네소타 트윈시티에 있는 이 학교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좋다. 그리고 2년제 어시니보인 커뮤니티 칼리지, 이 학교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ASSINIBOINE 어시니보인 커뮤니티 칼리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비를 비교했더니 어시니보인 커뮤니티 칼리지가 브랜든 유니버시티보다 학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아마 그 동네 가난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랜든 유니버시티를, 한국의 어떤 대학을 가느니 차라리 브랜든 유니버시티를 가자 하면은 이 학교를 하는데 곧바로 이 4년제로 오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토플 점수 있어야 되고요. 고등학교 성적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은행 잔고 증명 같은 거 해야 되고, 또 하나 있어요. 당연히 들어오면 또 시험을 보죠.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보게 돼 있죠. 보게 되면 여러분이 당연히 떨어지고 또 영어 하나, 그러니까 조건부 입학이 되는 거죠. 조건부 입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예술 과목, 예술이라는 게 그림 그리는 예술이 아니라요. 철학, 기초 학문이죠. 그리고 비즈니스 있고요. 그리고 교육, 에듀케이션 있고요. 교사 자격증. 그리고 또 5년짜리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과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 이게 약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의사로 하면 인턴이고 레지던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수 미술, 그리고 음악, 그리고 이제 간호, 그리고 체육이 아니라 몸 상태,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몸이죠, 하여튼 몸. 그리고 이제 과학 쪽도 있고요. 특수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공학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학하고요. 과학하고 그 다음에 교사 자격증하고 간호사 쪽이 강한 학교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학문이 약하다 뭐 그러진 않고요. 종교도 있고요. 뭐 드라마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학과도 있고 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요즘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3억 늘었는데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간호사 자격증도 괜찮다고 봐요. 외국에 살고 싶은 분들 간호사 특히 수술방에 간호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취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 상담하는 자격증도 있네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당연히 여기 이제 대학원도 있고요. 대학원도 있고 또 법대 1 to 4 법대라든가 의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학생들을 위한 프리메드, 프리머라 이런 프로그램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중남부죠, 한마디로. 미국으로 따지면 중북부죠. 중북부인데 이곳은 생활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완전한 시골이고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다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당연히 쇼핑몰 있겠죠. 제가 구글 맵으로 봤는데요. 완벽하게 넓고 뭐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곳에 가면요 돈이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할 게 없으니까. 겨울에는 무진장 춥고요. 뭐 여름엔 날씨가 시원하고 좋죠, 날씨가.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거죠. 사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보스턴이라든가 뉴욕, 뭐 시애틀, LA, 샌프란시스코 큰데 텍사스 큰 도시에 있는 대학교 빼놓고는 대부분 시골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몇 시간, 뭐 적어도 3, 40분 나가야 된다.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적어도 30분, 40분, 1시간 나가야지 그래도 도시 같은 곳이 보인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사실. 아무리 프린스턴이 뉴저지 맨하튼에 있다 하더라도 차를 타고 나와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짓을.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대학교 학비는 똑같아요. 7,800불이잖아요. 7,800불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생활비는 한국보다 더 적게 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막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요. 짧게 이제 브랜돈 유니버시티 역사 한번 해볼까요? 도시는 브랜돈, 마니토바, 캐나다에 있고요. 1899년도에 생겼다는데 현재 보통 한 3,000명에서 3,200~300명 정도가 풀타임 학생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타임하고 뭐 언더그래주에이트 한 4,000명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 학교의 이제 강점은 뮤직 스쿨이 좀 강하고요. 뮤직 스쿨이 캐나다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 내에서도 주립대 치고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은 사이즈의 학교인데 그래도 프로그램이 알짜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학교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널싱, 한마디로 이제 간호사 자격증을 따는 공부. 그 중에서 사이키아트릭 널싱, 그러니까 좀 약간 심리치료 담당 그 간호사 쪽으로 또는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는 자격증. 옛날에 한번 여기 나왔는데요. 바이올로지, 보타니는 여러분 혹시 가드닝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원 손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나무 뭐 교배하고 잡종 만들고 이런 사람들, 정원사는 아니고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아는 분이.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걸 하고 애리조나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의 큰 그 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비닐 농장 그런 데 취직해 가지고 일하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취직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했는데 바이올로지 보타니를 했는데
근데 그런 비닐하우스 같은데 취직이 됐더라. 항상 미국에서 취직이 안 되는데, 아니면 또 캐나다에서 취직이 안 되는데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3D가 있지만은 3D 말고 사람이 부족한 게 있어요. 사실 부족한 게 뭐냐면은 방사선 치료과, 이게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의사 같으면 사실 저기 마취과가 부족하다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은 어쩌면은 미국에서 취직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 보면 뮤직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 음악 선생은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 가면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직접 음악을 가르쳤잖아요. 그 일반 제너럴 에듀케이션은 일반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거기다 이제 전공을 들어가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뮤직 티처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특히 뮤직 활동 있잖아요. 음악 활동이 상당히, 체육 활동도 그렇고 음악 활동도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왕성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 선진국은 그 음악 뭐 콘서트도 하고 막 그래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한국보다는 더 음악 선생님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음악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캐나다에서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 선생님의 자격증을 딴 다음에 뭐 지원해도 나쁘지 않다. 제가 여기 널싱, 간호사, 한국의 간호사분들이 미국으로 취직을 하는 경우 제가 봤어요, 종종. 한국에서 간호사 하다가 졸업을 하고 다니니 대학교에서 5년, 요즘 5년이죠. 5년 공부하고 다시 미국에서. 근데 이런 분들이 단점이 뭐냐면요. 기본 지식은 아는데 영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하는 시간은 그렇게 얼마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직장 다닐 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라리 한국에서 간호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간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하게 되면 미국의 영어 자체를 해야 돼. 그대로 배울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런 장점이 있다 이거죠. 만약에 한국의 학비가 싸다. 그럼 제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학비가 비싸고 캐나다라든가 미국, 뭐 독일은 공짜고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런 학교 중에서 학비가 저렴한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개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브랜든 유니버시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소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고 작은 도시이고 학교는 일단 전통이 있고 나쁜 학교 아니고 절대 캐나다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역사가 아주 깊은 대학교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